검단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이제 새로운 단원에 들어왔습니다. 자, 통계적 추정이라고 하는 단원에 들어왔고요. 자, 여러분 통계적 추정이라고 하는 단원은 정말로 사실 용어와 기호가 많은 단원인데요. 자, 그것 때문에 거부감을 가지고 안 해버리게 되면 정말 아예 풀 수가 없지만, 자, 반대로 자, 용어랑 기호만 잘 정리를 해도 진짜 생각보다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단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한번 잘 따라와 보시고요. 자, 오늘은 자, 프린트 2개 사용합니다. 26번과 27번 프린트를 모두 사용하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26번 프린트, 자, 주제는요. 자, 단어가 2개 보이네요. 자, 모집단이라는 단어랑 표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 26번 프린트의 주제입니다. 자, 괄호 1번의 도입. 자, 어느 회사에서 10대가 선호하는 운동화 색상을 다음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조사하려고 한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자, 10대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 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10대 중에서 임의로 택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자,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을 해보고 이유를 말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자, 각각의 한번 장단점을 생각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10대를 대상으로 전부 다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자, 장점은 10대가 선호하는 운동화 색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죠. 왜?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설문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가능하지만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자, 조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겠죠. 자, 그럼 반대로 자, 두 번째 방법은 10대 전체가 아니라 임의로 택한 일부의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자, 첫 번째 방법에 비해서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겠죠. 자, 그렇지만 첫 번째 방법과는 다르게 정확한 파악은 장담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각각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 조사법이네요. 자, 그럼 이걸 생각하면서 자, 괄호 2번을 볼게요. 자, 기본 용어 정리. 자, 첫 번째, 자, 모집단이란 자, 통계 조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전체 대상을 모집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서 이제 회사에서 10대가 선호하는 운동화 색상을 조사를 하려고 할 때, 자, 모집단이 누굽니까?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10대 전체가 모집단인 상황이죠. 자, 두 번째. 자, 표본이란 조사하기 위하여 뽑은 모집단의 일부를 표본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방법 2에서는 우리가 10대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게 아니라 임의로 1000명을 뽑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일부가 바로 뭐다? 10대라는 모집단의 하나의 표본이 되는 상황이겠죠. 자, 세 번째, 자, 전수조사란 자, 말 그대로 얘들아 전수 모든 수를 조사한다. 즉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방법 1과 방법 2 중에 어떤 조사가 전수조사일까요? 그렇죠. 자, 첫 번째 방법이 10대라는 모집단을 전부 조사하는 전수조사이고요. 자, 동그라미 4번 표본조사는 자, 느낌 맞죠? 말 그대로 누굴 조사하는 것? 표본을 조사하는 것이고, 따라서 두 번째 방법 1000명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방법 2가 표본 조사를 뜻하는 거죠. 자, 5번 별표. 자, 여러분 표본의 크기는요. 자, 뭐냐면 표본 조사에서 뽑은 표본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자, 표본의 크기를 자, 크기라고 하는 거 이제 사이즈라고 생각을 해서 표본이 뭐 엄청 덩치가 크다 작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 내가 지금 운동화 색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1000명을 뽑았지. 즉 표본을 1000개를 뽑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표본의 크기란 내가 뽑은 표본의 개수를 자, 중요해.
수학에서 우리 통계에서는 표본의 개수란 표현을 쓰지 않고 어떤 표현을 쓴다? 크기라는 표현을 쓰고 표본의 크기가 얼마인 상황이에요? 방법이는 1000명인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이제 6번 갈게요. 자, 임의 추출.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표본을 뽑는 방법인데, 자,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모집단의 각 대상들이 밑줄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하는 방법.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이제 표본을 뽑을 거야. 이제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을 건데 어떤 표본이 선택될 확률이 크다면 그 표본은 계속 뽑히지 않겠니? 자, 하지만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임의 추출이라고 하는 건 이제 랜덤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정말 말 그대로 모두 다 동일한 확률로 뽑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7번 복원 추출은, 자, 우리 예전에 확률 문제 풀 때 공을 한번 뽑고 뽑은 공을 다시 집어 넣었던 뭐 그런 문제들 기억나시죠? 자,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복원 추출이라고 해요. 즉,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한 번 추출된 자료를, 자, 동그라미 되돌려 놓고 다시 추출하는 거. 그러니까 공을 뽑으면 다시 집어넣고 새로 뽑는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복원 추출은 한 번 뽑혔던 자료가 다시 뽑힐 수 있니? 가능하죠. 왜? 뽑혔지만 다시 집어넣고 또 새로 뽑힐 수 있기 때문에, 자, 복원 추출을 한다는 말은 자료가 여러 번 중복돼서 뽑힐 수 있다는 거고요. 자, 8번. 자, 비복원 추출은 사실 거의 다루지는 않지만 소개는 할게요. 자, 비복원 추출은, 자,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한 번 추출된 자료를, 자, 동그라미 되돌려 놓지 않고 다시 추출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비복원 추출은 내가 이제 뽑은 자료를 다시 집어넣지 않고 계속 샘플을 뽑는 건데, 사실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얘들아, 모집단이 엄청 크다면,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 뭐 중국 사람들의 키라고 합시다. 자, 모집단이 엄청나게 크다면 내가 표본을 뽑을 때 중국 사람의 키를 하나 뽑고 설령 그거를 다시 집어넣지 않고 제외를 하더라도 나머지 모집단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표본을 뽑는데 큰 지장을 안 줄 거야. 자, 그래서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쓰냐면, 모집단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클 때는 비복원 추출을 해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대부분의 상황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한 번 뽑은 자료를 다시 넣으면서 랜덤으로 뽑는 이 임의 복원 추출을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괄호 3번 볼게요. 자, 별표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얘들아, 통계적 추정이라고 하는 이런 복잡한 단원을 왜 배워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표본 조사라고 하는 것을 왜 해야 하냐면, 자, 왜 해야 하냐면, 자, 일단 쓸게요. 모집단의 크기가 아주 큰 경우, 자, 밑줄, 전수조사를 하기가 어렵다. 자, 따라서 모집단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표본을 뽑아서 표본 조사를 통해 모집단의 특성을 추측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전수조사를 사실 하고 싶은 거야. 어떤 모집단이 있어. 자, 근데 이 집단의 수가, 크기가 표본, 그 원소, 이 안에 있는 자료들의 크기가 너무너무 많은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 집단에서 샘플링을 하는 거야. 자, 표본을 뽑고, 자, 표본을 한 개만 뽑지 않습니다. 자,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자, 표본은 이렇게 여러 번, 아주 여러 번 뽑아서 표본 조사를 하는데, 자, 이제 우리의 목적은 뽑아낸 표본들을 가지고, 자, 이 표본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분석을 해서, 자, 역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추측하는 게 표본 조사의 목적입니다.
즉 너무나 거대한 모집단을 모두 다 조사하기 어려우니까 자, 모집단의 특성을 추측하기 위해서 표본을 가지고 표본 조사를 통해 역으로 모집단의 성질을 추측한다는 건데 이게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자, 우리 대통령 선거를 하면 자, 출구 조사를 하죠. 자, 이게 투표를 마친 사람들에게 이제 몇 번을 뽑았냐고 물어보는데 자,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랜덤으로 물어봐요. 자, 그래서 그때 얻은 결과, 자, 출구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가지고 이제 뉴스에서 실제로 개표가 완료되기 전에 예측을 하죠. 출구 조사 결과 뭐 예를 들어서 1번 기호가 앞서고 있다 몇 프로로. 자, 그래서 실제 대선 결과도 1번이 앞서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바로 표본 조사를 통해 모집단의 성질을 추측하는 표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1번으로 갑시다. 자, 다음 조사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중 어느 것이 적합한가? 1번. 자, 타이어 수명. 얘들아, 타이어 수명을 조사를 할 건데 공장에서 나온 타이어를 전수조사를 해만 타이어를 가지고 있는 걸 다 써보는 거지. 언제까지 타이어의 생명이 갈지. 자, 그러면 남아있는 타이어가 있겠니? 없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타이어를 다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을 뽑아서 표본 조사를 진행하는 게 타당하겠죠. 자, 괄호 2번. 자, 병역 판정 검사는 전수 조사일까? 표본 조사일까? 자, 만약에 병역 판정 검사를 표본 조사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는데 101동에 어떤 남자를 하나 뽑아서 판정을 해서 너 군대 안 가도 돼. 그러면 101동에 사는 모든 남성들을 군대를 면제해 줍니까? 그러면 안 되지. 자, 병역이라고 하는 거는 개개인마다 판정을 다 받아서 갈지 안 갈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표본만을 가지고 군대를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한다는 거 말이 안 되지. 자, 그래서 병역 판정 검사는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맞다는 거야. 자, 과일 당도 검사는 그렇죠. 표본이죠. 왜? 자, 당도 검사를 하겠다고 모든 과일을 다 이렇게 잘라서 먹어보거나 당도 검사를 하면 남아있는 과일이 없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표본 조사를 하는 게 맞고요. 자, 우리나라 총인구 조사.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몇 년마다 한 번씩 총인구 조사를 하는데 자, 그때는 정말로 모든 대한민국의 인구를 하나하나 조사를 합니다. 왜? 목적 자체가 우리나라 인구는 전체 몇 명이고 뭐 주거 형태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것은 전수조사를 하는 게 맞다. 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중 적합한 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다음과 같이 임의 추출, 자, 랜덤으로 뽑는다. 그때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1번. 한 개씩 복원 추출하는 경우의 수. 자, 그러니까 주머니 안에 5개가 있는데 처음에 한 개를 뽑아. 그 경우의 수 몇 가지야? 5가지. 자, 근데 복원 추출을 한다는 거는 뽑은 공을 다시 집어 넣었잖아. 자, 그러면 남아있는 공이 그대로 5개가 되면서 두 번째 뽑는 공도 5가지 경우 가능하죠. 자, 따라서 가능한 경우 25가지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한 개씩 비복원 추출이야. 자, 그러면 처음에는 5가지 가능한데 두 번째는 처음에 나온 공은 뽑힐 수 없으니까 두 번째 공으로 가능한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돼서 총 20가지 경우가 있고요. 자, 동시에 2개를 추출한데 자, 그러면 이거 조합이지. 서로 다른 5개 공 중에서 랜덤으로 2개를 동시에 이렇게 집는 거야. 뽑는 순서 상관없이 집기만 하면 되니까 조합이 되고요. 계산하면 2팩분의 5 곱하기 4 계산하면 10.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일단 26번 프린트였고요. 자, 26번 프린트는 이걸 막 외운다라기보다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자, 다시 한번 짚어줄게요. 자, 모집단은 우리가 조사하고 싶은 사실은 정말 알고 싶은 전체 대상.
자, 그리고 그걸 조사하는 방법은 무슨 조사? 전수조사. 자, 근데 전수조사가 힘들 때 일부를 뽑는데 그 일부를 표본을 조사하는 걸 무슨 조사? 표본조사. 자, 그리고 표본의 개수는 수학적으로 무슨 용어를 쓴다? 표본의 크기. 자, 그래서 전수조사가 어려울 때 표본조사를 통해서 역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추측하고 싶어서 표본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것이다. 뭐 이 정도를 캐치를 하시고요. 자, 바로 2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7번 프린트. 자, 보면요. 자, 모평균과 표본평균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어때요? 얘들아, 프린트 딱 보니까 진짜 너무 하기 싫게 생겼죠. 뭐 기호도 진짜 많고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이해를 하면 생각보다 쉽고, 자, 그리고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선생님도 최대한 천천히 설명을 자세히 해볼 테니까, 자, 남은 시간 동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모집단과 자, 표본들과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림으로 이해하기 칸에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잘 그려주세요. 자, 우리 아까 조사하고 싶은 전체 대상을 무슨 집단이라고 했었지? 자, 모집단이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모집단이 있는데, 자, 그럼 이제 모집단이 분명히 이 자료들을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앞에 모를 다 붙여서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평균은 스몰 m, 자, 모표준 편차를 시그마, 자, 그럼 분산은 표준 편차 제곱하면 되니까 시그마 제곱이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아래 괄호 1번 볼까요? 자, 모집단에서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자, 용어 빨리 쓸게요. 자, 뭐라고?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하고, 기호는 m, 표준 편차 시그마, 분산 시그마 제곱이라고 한대. 자, 이제 괄호 2번을 보시면, 자,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이제 내가 여기에서 표본을 뽑을 거예요. 자, 표본을 뽑았어. 자, 여기서 크기라고 하는 게 뭐였지? 표본의 개수였죠. 크기 n, 즉 n개씩 표본을 뽑을 건데, 자, 여러분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요, 대부분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복원 추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즉 내가 한 번 뽑은 표본이 다시 계속 중복해서 뽑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n개의 표본을 뽑아 볼게요. x1, x2, x3, 땡땡땡, xn, 이렇게 총 n개가 뽑혔고, 자, 이때 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얘들아 xi랑 xj는 같을 수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 x1하고 x2가, 자, 여기서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은 어때? 똑같은 값이 뽑혀진 상황일 수도 있다. 왜? 무슨 추출이니까? 복원 추출이니까.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본을 뽑았으면은, 자, 이 표본을 가지고 여기에서 뭘 구할 수 있냐면 평균을 구할 수 있는데, 자, 앞에 우리 모집단의 자료를 가지고도 평균을 구했고, 방금 뽑은 표본을 가지고도 평균을 구했잖아. 자, 그러면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표본을 가지고 뽑은 평균은 우리가 무슨 용어를 쓰냐면 표본 평균이라고 하고요. 자, 기호로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위에 바를 씁니다. x 바.
자, 너무너무 중요해. 자,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x 바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여기 아래로 좀 와줄래요? 자, 괄호 2번. 자,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n개의 표본의 대상을 x1부터 xn이라 하면 자, 이 x1부터 xn까지 내가 뽑은 표본을 가지고 만든 평균을 무슨 평균? 표본 평균이라 하고 자, 기호는 뭐다? x 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표본을 가지고도 당연히 뭘 할 수 있겠어, 얘들아? 분산을 구할 수 있겠죠. 우리 이산화응률 변수니까. 자, 그러면 그 분산은 표본을 가지고 만든 분산, 표본 분산이라 하고 자, 마지막 표본을 가지고 만든 표준 편차를 표준 편차라고 하는데요. 기호가 좀 달라집니다. 표본 표준 편차를 우리가 대문자 S로 쓰고 그럼 표본 분산은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되니까 S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위로 다시 올라와서 자, 이 표본을 가지고 평균도 만들 수 있지만 뭐도 만들어진다는 거야. 표본을 가지고 표준 편차도 만들어져. 이렇게 S라는 값이 만들어진다. 자, 그럼 이제 이 값들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 하면 자,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보면요. X반은 자, 어때? 평균을 구한다는 건 내가 뽑은 n개의 자료들의 값을 모두 더해서 얘네들의 개수에 해당하는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눠준 거죠. 자, 그래서 표본 평균 x바를 구하는 방법은 자료들을 모두 더해서 n으로 나눠줄 건데 자, 다시 말하지만 이때 x1, x2 이런 애들은 모두 다른 값일 수도 있지만 같은 값일 수도 있다는 거. 왜? 아까 무슨 추출이었으니까? 복원 추출이었으니까. 자,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이제 표본 분산 S제곱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 우리 분산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뭐였니, 얘들아? 기억납니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편차라고 하는 건 뭐였어? 편차는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을 편차라고 했어. 자, 그럼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얘들아 누구의 분산이냐면 표본의 분산이야. 즉 앞에서 우리가 뽑았던 x1부터 xn이라고 하는 이 n개의 표본들을 가지고 분산을 계산하고 싶어. 자, 그러면 편차가 뭐야? x1이라는 별량에서 봐봐, 얘네들의 평균을 뺄 건데 얘네들의 평균이 누구니? 그렇지, 표본 평균이잖아. 그래서 x바를 뺀 게 이게 뭐야? 편차야, 편차. 자, 그러면 편차 제곱을 평균을 낸다는 거는 자, x2의 편차를 구합니다. x2에서도 평균, 표본 평균 빼서 제곱. 자, 마지막 xn에서도 평균, 표본 평균을 빼서 제곱해서 다 더하고 자, 원래는 자, 평균을 구하면 얘네들의 개수 n으로 나눠야 되지만 n-1로 나눕니다. 좀 이상하죠, 여러분? 선생님 왜 이걸 n-1로 나눕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제 우리가 표본 분산과 모 분산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인데 자,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사실은 증명을 하는 건 어렵고요. 자, 일단은 받아들이시는데 이거를 이제 직접 표본 분산을 구하라는 사실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근데 교과서에 표본 분산이라고 하는 것이 소개가 되어 있기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요. 자, 중요한 건 표본 평균이야, 얘들아. 자, 표본 평균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뽑은 표본들의 값을 n으로 나눈 게 표본 평균이고 자, 표본 분산은 네모처럼 구하고 n으로 나누지 않고 n-1로 나눈다 정도만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표본 표준 편차는 앞에서 구한 값의 루트를 씌운다. 뭐 이 정도.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위로 올라와 볼게요. 자, 이제 위로 올라와서 그림으로 이해하기 칸으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 이제 상황을 한번 설정을 해볼 건데, 얘들아, 만약에 모집단을 자, 인천시에 사는 자, 10대들의 하루 핸드폰, 인터넷 사용 시간이라고 해보자. 자, 인천시에 사는 10대가 정말 많겠죠. 자, 그러면은 이 안에는 사용 시간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거야. 뭐 6시간, 뭐 10시간, 뭐 극단적인 경우는 막 20시간도 있고, 뭐 안 사용하는 0시간도 있을 거고,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이렇게 모집단에 모여 있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내가 표본을 뽑을 건데, 자, 크기를 10으로 뽑았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크기를 10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인천시 10대 10명의 하루 인터넷 사용 시간이 나올 거고, 자,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평균을 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크기를 10으로 했을 때 첫 번째 표본의 평균이 예를 들어서 2시간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보고 인천시에서 10명을 뽑아서 10대 10명을 뽑아서 하루 인터넷 사용 시간을 조사했더니 그 평균이 2시간이래.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전체 인천의 10대는 하루에 2시간 정도를 쓰는구나 라고 말해도 될까, 얘들아? 안 되겠지. 왜냐면 표본을 하나만 뽑았을 때는 자, 그 표본이 우리가 모집단을 특성을 잘 반영한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자, 표본을요, 한 개가 아니라 정말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자, 그려보세요, 여러분도. 이제 일반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두 번째 표본도 크기 n짜리를 뽑으면 뭐 x1, x2, xn 이런 식으로 내가 복원 추출로 뽑으면 얘네들을 가지고 또 뭘 구할 수 있어? 표본, 평균, x, 바를 구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쭉 가서 계속 표본을 뽑습니다. 표본. 뭐 어디까지 뽑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뽑을 수 있겠죠. 자, x1, x2, xn 이것도 크기 n짜리 표본을 뽑아요. 자, 그러면 이 표본을 가지고도 평균을 내는 거야. 그러면 표본, 평균, x바가 생기죠.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들어, 진짜 중요하다. 자, x바라고 하는 값은 표본 평균인데 이 값은 하나만 생겨? 아니지. 자, 내가 표본을 뽑을 때마다 이 x바 하나 계산되고, 자, 또 표본을 뽑을 때마다 그 표본에서 평균을 계산하면 x바가 생기지. 즉 x바라고 하는 거는 자, 중요합니다. x바는 뭐다? 계속 값이 달라질 수 있는 변수라는 거야. 변수. x바는 딱 하나의 고정된 값이 아니라 내가 아주 큰 모집단에서 자, 인천시 10대 하루 인터넷 사용 시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모집단에서 내가 표본을 뽑을 때마다 10명을 뽑아서 평균 구하고 또 10명을 뽑아서 사용 시간 평균 내고 그렇게 구할 때마다 구해지는 변수다. 자, 그래서 얘들아, 너네 색깔펜 있으면 표시해봐. 선생님 여기 타이틀에 보면 모집단과 표본들이라고 썼죠. 자, 괜히 쓴 게 아니죠. 자, 표본들. 자, 즉 표본은 여러 개 생겨. 표본들. 자, 그럼 표본들이 생기면 표본 평균도 여러 개, 표본 평균들이 생기겠죠. 자, 괜찮으신가요? 자, 아래 3번으로 옵시다. 자, 3번 별표. 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 표본 평균 x반은 혹시 너무 빠른가요, 여러분? 자, 천천히 다시. 표본 평균 x반은 모집단에서 n개의 표본을 추출할 때
어떤 표본이 추출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뽑을 때마다 뭐가 변하는 밑줄, 값이 변하는 확률 변수다. 자, 너무너무 중요해. 이해되셨죠? 자, 이제 오른쪽 위로 가서 자, 이제 두 번째 테마. 자, 표본 평균의 평균과 모평균 간의 관계. 이게 말이 너무 어렵네. 평균이란 단어가 지금 벌써 몇 번 나왔어요? 너무 헷갈리는데. 자, 어떤 거냐면 아이디어를 봐봐. 자,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자, 뽑을 때마다 자, 왼쪽 봐봐. 표본을 내가 뽑을 때마다 x바도 계속 생기지. 자, 그런데 아까도 설명했지만 표본 한 개만 가지고 모집단을 추측하면 오차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개의 표본들을 뽑는 것이고, 자, 이런 표본들의 표본 평균 x바를 자, 뭐로 생각할 수 있다? 확률 변수로 생각하겠다는 거야. 즉, 이 x바라고 하는 값들을 변수로 생각을 해서 다시 뭘 구하겠다?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 모집단을 추측하겠다. 자, 아까 설명했지만 자, 내가 10명을 뽑은 거야. 인천시 10대에서 자, 이게 너무 색깔이 많은데 좀 굵게 표시할게요. 자, 10명을 뽑아서 얘네들의 평균이 2시간이라고 해서 전체 집단 추측이 안 된다 그랬지. 자, 그래서 표본을 계속 뽑아서 자, 여기서도 이제 평균을 냅니다. 표본 평균을 냈더니 여기서는 하루 사용 시간이 3시간. 자, 여기서는 하루 사용 시간의 평균이 뭐 5시간이 나왔어.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이것들 2시간, 3시간, 5시간 얘네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을 낸다. 자, 그게 뭐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인천시 전체 10대의 하루 인터넷 사용 시간인데 표본을 뽑아서 평균을 낸 거야. 10명의 평균 사용 시간. 한 개만 가지고 추측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여러 개 뽑아서 걔네들을 가지고 자, 다시 뭘 구한다? 평균을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럼 여기 아래 그림으로 와주세요. 자, 우리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가 각각 m, 시그마 제곱, 시그마인데 자, 여기서 얘들아 크기가 n인 표본들을 뽑아. 자, 이제 이 말 이해되지? 표본을 계속 뽑으면 그때마다 x바가 계속 생기니까 x바들이 생기는 거야. 자, 그러면 그 x바를 변수로 생각해서 평균을 구합니다. 자, 이거 기호 보세요, 얘들아. 이게 뭡니까? 표본 평균을 가지고 얘네들을 다시 평균을 낸대. 근데 이게 영어로 쓰면 괜찮은데 한국말로 읽으니까 어려운 거야. 이게 뭐예요? 표본 평균이지. 근데 이걸 가지고 다시 뭘 낸 거야? 평균을 낸 거야.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읽고요. 자, 그거는 자 뭐랑 같냐면 모평균과 같대. 일단 적어줄래? 모평균과 같다. 자, 그리고 표본 평균 x바. 자, 표본 평균 x바를 가지고 걔네들을 가지고 다시 분산을 구했어. 그러면 뭐야? 표본 평균의 분산이고요. vx 반대. 자, 이거는 원래 모집단의 분산. 이게 뭐예요? 모 분산이죠. 그거를 n으로 나눈 값과 같대요. 자, 마지막으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뭐야? 위에다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자, 이것도 해석하면 뭐야? 모 표준 편차.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눴다. 자, 여러분 이거 공식이요. 자,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다시 표본 평균의 평균
x바를 가지고 다시 평균을 냈더니 엄청난 거야. 뭐랑 같대? 원래 집단의 평균과 같다. 그치?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표본 평균을 가지고 분산을 냈더니 원래 집단의 분산을 누구로 나눈? 얘들아, 이 n이 뭐니? n이 표본의 크기죠. 이렇게 된다. 자, 근데 이제 의미를 좀 생각을 하면요. 자, 일단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과 같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게, 자, 내가 일부의 샘플을 뽑아서 그 샘플의 평균을 가지고 다시 평균을 낸 게 사실은 전체 평균과 같다 라는 거, 자, 증명은 하지 않을게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두 번째, 표본 평균의 분산은, 자, 한번 다시 써볼게. 자, 표본 평균의 분산은 원래 분산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눈 값이죠.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원래 분산하고 표본 평균의 분산을 비교하면, 자, 표본 평균의 분산은 커졌니 작아졌니? n으로 나눴기 때문에 원래 분산보다 작아졌지.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자,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자, 모집단을 인천시 10대 청소년의 하루 인터넷 사용 시간이라 하고요. 자, 내가 크기 10으로 표본을 뽑았어. 자, 그러면 x라고 하는 것에, 자, x에 삼포도를 생각을 해보자. 자, 삼포도가 뭐야? 삼포도. 분산, 우리 퍼진 정도를 그냥 이렇게 쓸까요? 자, 삼포도 말고, 자, x의 분산은 x라는 값이 퍼져 있는 정도지. 퍼져 있는 정도. 자, 그러면 x바의 분산은 말 그대로 x바가 퍼져 있는 정도인데, 자, 인천시 10대의 하루 인터넷 사용 시간이 퍼져 있는 정도랑, 이건 뭐야? 내가 표본을 뽑은 거야. 인천시 10대에서 10명씩, 여기 공간이 좀 작은데 여기를 한번 지워볼게요. 자, 내가 표본을 뽑습니다. 10명. 자, 뽑아서 걔네들을 가지고 평균을 낸 게 x바고요. 자, 또 표본을 10명을 임의로 뽑아서 평균을 낸 게 x바. 자, 이런 식으로 또 계속 표본을 뽑는 거야. 10명을. 만든 게 x바지. 그러면 x바라고 하는 건 인천시 10대 하루 인터넷 사용 시간을 10명을 뽑아서 평균을 낸 거야. 그럼 얘들아, 그냥 x라고 하는 자료가 퍼져 있는 정도랑 이 x바는 사용 시간의 평균이지. 자, 그러면 이미 평균을 낸 값이기 때문에 그냥 x라는 값이 흩어져 있는 정도랑 x바라고 하는 평균이 흩어진 정도는 당연히 어때? 이렇게 되지 않겠니? 얘가 더 퍼져 있고, 왜?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퍼져 있는 정도죠. 삼포도. 그러면 x는 인천시 10대 하루 인터넷 사용 시간은 뭐 하루 0시간, 뭐 20시간, 뭐 23시간, 4시간, 2시간 엄청 다양하게 퍼져 있을 거고, x바라고 하는 거 이미 10명을 내가 뽑아서 그들의 사용 시간을 가지고 한번 평균을 낸 거야. 좀 고르게. 자, 평균을 냈는데, 자, 그 평균이라는 값들이 훨씬 덜 퍼져 있겠죠. 이들의 자료 분포가. 이 말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vx바. 이게 뭐야? x바의 분산이지. 자, 이거는 x의 분산, vx보다, 자, 덜 퍼져 있다는 말은 뭐가 작다는 거야?
분산의 값으로 따졌을 때는 퍼져 있는 정도가 작다. 분산은 작아져야 돼. 자, 그래서 얼마만큼 작아지냐면 여기 분모 n으로 나눈 만큼 작아진다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괜찮을게.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x라는 값이 퍼져 있는 정도는 너무 다양하게 퍼져 있지만 x바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한 번 이렇게 표본을 뽑아서 평균을 낸 거야. 평균. 사용시간의 평균. 평균, 10명의 평균, 10명의 평균, 10명의 평균을 계속해서 평균을 내면은 그 평균이라는 값들이 이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보면 x가 퍼져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덜 퍼져 있을 거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여러분? 자, 두 번째. 자, 이제 여기에서 이 n이라고 하는 게 분모에 있다는 거는 x바의 분산, 즉 표본 평균의 분산은 표본의 크기랑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반비례하지. 왜? 분모에 있잖아. 자, 표본의 크기랑 반비례한다는 거는 자, 봐봐. 표본을 크기 n을 내가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뭐는 작아지는 거야? 표본 평균의 분산은 작아진다라는 거죠.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내가 이제 10명씩 샘플링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표본을 크기를 100으로 뽑았어. 자, 그러면 이제 100명을 가지고 표본 평균을 구할 수 있지. 자, 여기서도 10명이 아니라 100명을 가지고 표본 평균. 자, 100명을 가지고 표본 평균을 구하면 자, 비교를 한번 해보자. 자, 10명을 가지고 평균을 낸 표본 평균과 자, 100명씩 뽑아서 만든 표본 평균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생각하면 당연히 어때? 자, 100명을 가지고 자, 이렇게 100명을 가지고 자, 100명을 가지고 만든 표본 평균들이 더 좀 정제되지 않았겠어, 얘들아? 100명을 가지고 만든 이 값들이 10명을 가지고 만든 값들보다는 차이가 덜 나겠죠. 이 말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100명을 가지고 평균을 낸 x바 이거에 흩어진 정도, 즉 vx바랑 10명을 가지고 만든 표본 평균 그것에 흩어진 정도 vx바를 비교를 하면 100명일 때가 더 작아져야 돼. 즉 표본이 클수록 분산이 작아져야 하니까 n이 분자가 아니라 어디로 가 있는 거야? 분모로 가 있다. 자, 그래서 의미를 좀 설명을 했는데요. 자, 너무 어렵다라는 친구들은 자, 아래 봐봐. 이것만 기억해도 돼.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누구랑 같다? 모평균과 같다. 자, 외우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 표본 평균을 가지고 만든 분산은 뭐다? 원래 분산을 누구로 나눈다? n으로 나눈다. 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원래 표준 편차 시그마를 누구로 나눈다? 루트 n으로 나눈다. 뭐 이 정도 공식을 기억만 해주셔도 괜찮아요. 괜찮죠? 하지만 잊으면 안 되는 거. x바라고 하는 거는 내가 표본을 뽑을 때마다 계속 생기는 변수기 때문에 이 변수를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갑시다. 자, 어느 아파트에서 가구당 하루에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은 평균이 860g이고 표준 편차가 60g이라고 한다. 이 아파트에서 36가구를 이미 추출할 때 가구당 하루에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의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상황을 좀 이해를 하면 자, 이 x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변수, 원래 모집단의 변수는 아파트에서 가구당 하루에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이렇게 이 아파트 전체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모든 가구당 뭐 101호의 음식물 쓰레기 양, 102호의 음식물 쓰레기 양 이런 식으로 음식물 쓰레기 양들이 이렇게 전부 다 모여 있는 게 뭐냐면은 모집단이 되는 거야. 모집단.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몇 가구를 이미 추출하는 거야? 36가구를, 자, 즉 표본의 크기 n이 36이죠. 이미 추출을 합니다. 자, 그러면 뭐 101호의 음식물 쓰레기 양, 102호의 음식물 쓰레기 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랜덤으로 36가구의 음식물 쓰레기 양을 뽑아서, 자, 그것을 우리가 표본이라고 하는데 뭘 구하래? 일단 표본 평균을 생각하면 그게 기호가 뭐야? X 바지. 자, 근데 아까 선생님이 표본을 한 번만 뽑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뽑는 거야. 자, 또 그러면 표본이 뽑혀서 X 바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X 바는 계속 생기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1번. 표본 평균의 평균이니까 뭐야? 2X 바지. 표본 평균의 평균은 누구랑 같다, 여러분? 그렇지, 모평균. 지금 모집단의 평균 M이 얼마야? 860이고 시그마, 표준 편차가 60인 거야. 그래서 얘는 모평균과 같고요. 두 번째,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자, 기억나니? 자, 여기 위에 봐봐. 원래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누는 거지. 자, 그러면 원래 표준 편차 60을 루트 n은 뭐야? 표본의 크기 36의 루트를 씌우는 거잖아. 자, 그럼 얼마입니까? 6분의 60 해서 얼마다? 10. 자, 지금 왼쪽의 상황은 선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썼고요.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바로 이렇게 가셔도 무방하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일단 수업을 할 건데 26번, 27번 내용을 하다 보니까 오늘 진짜 단어와 기호와 용어가 많이 나왔잖아요. 자, 다시 강조하지만 용어, 기호 암기하셔야 되고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게 계속 변하는 변수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낸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좀 더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자, 우리가 이제 남은 게, 얘들아 봐봐. 여기 표본 평균의 분포를 배우고 뒤에 문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문제가 남았는데, 자, 그래서 내일 나머지 시간에 표본 평균의 분포부터 문제풀이까지 좀 강의가 길 수도 있지만 오늘 또 여기까지 해버리면 여러분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